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좀 색다른 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우한 신종 코로나로 대학이 어려워서 수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번 학기에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라는 강의를 여는데요. 이 강의를 지금 처음에 2주간 지금 저희가 학교를 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 분량을 좀 인터넷으로 올려서 학생들이 수업에 못 오는 대신 집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만, 일반인 분들도 보시면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올려드립니다. 제 교재는 쿠터 앤 울렌이라고 미국의 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제가 이렇게 법경제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법경제학은 당연히 법하고 경제를 합한 학문이죠. 예. 그래서 법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법은 정의롭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요. 경제학은 당연히 경제학 개념 중엔 정의롭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지만 정확히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이다, 도덕이 수학으로 정확히 디파인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경제학의 주요 논리인 효율성, 이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지만 정의, 도덕, 윤리 이런 것이 전부 다 빠진 그런 분석 방법이 법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있나 싶지만 재미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제가 이제 하나의 사건을 꾸몄습니다. 순감자 여사 사건이라는 건데요.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어렵게 사는 순감자 씨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체포됐어요. 당연히 잘못을 했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감옥에 가야겠죠. 근데 문제는 감옥에 가게 되면 순감자 씨의 세 자녀들이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요. 당연히 어떤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이 세 자녀를 돌봐줄 겁니다. 또한 순감자 씨 또한 여태까지는 뭐 보험 사기를 쳤지만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먹고 살았는데, 순감자 씨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순감자 씨의 의식도 또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돼요.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든 먹고 살던 4명을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해결해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나쁜 엄마도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순감자 씨가 자녀를 이렇게 돌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도 하며 잘 되라고 할 텐데, 이제 엄마가 또 감옥에 간 그런 사람이라는 소문도 나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남의 집에서 동양젓을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통계적으로 보면 더 나쁜 길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순감자 씨와 순감자 씨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감옥에 가면 정부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이 자녀들도 잘못될 확률이 높아지고, 근데 순감자 씨 입장에서 만약에 순감자 씨를 풀어주면 네가 또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냐? 지금 순감자 씨의 이름은 모든 보험회사 리스트에 올라 있죠. 그래서 순감자 씨는 더 이상 보험을 통한 사기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순감자 씨가 잘못 저지른 건 맞지만, 이게 법경제학이라면 이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효율성, 어떻게 하면 사회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가 생각해보면 순감자 씨가 범죄 저지른 건 이미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순감자 씨를 감옥에 넣으면 세금도 더 많이 들고 아이들도 잘못될 확률이 높고 사회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더 많이 보는데, 순감자 씨를 풀어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한편 자기가 그래도 스스로 벌어갖고 자녀도 키우고 이런 노력을 해서
정부가 만약에 세금으로 도와주더라도 훨씬 도와주는 양도 적고 아이들도 잘 자랄 확률이 높으니까 순감자씨 풀어줘야 된다. 법경제적으로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는 사실 맞아요. 순감자씨만 생각하면 순감자씨를 풀어줘야 된다는 게 법경제의 논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순감자씨처럼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사는 싱글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자칫하면 보험금을 노린 사기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순감자씨를 풀어주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습니까? 순감자씨 사건 자체는 풀어주는 게 맞지만 미래의 순감자씨를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한번 보험 사기를 쳐야겠다 오히려. 왜? 쳐서 잘 되면 큰 돈을 벌고 안 돼도 나는 감옥에 안 간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겠죠. 그래서 도덕 개념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감자씨를 미안하지만 풀어주면 안 된다. 즉 순감자씨만 보면 경제적으로 풀어줘야겠지만 미래의 순감자씨와 같은 미래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경제학의 사실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법경제학에서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이 자체로서는 저를 감옥에 보내거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저를 벌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하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살인자를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사회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원래는 풀어줘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미래에 살인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건 엄청난 경제적 피해죠. 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미래 예방을 위해서 범죄를 처벌하는 거지 지금 이 범죄가 나쁘다고 처벌하는 것은 법경제의 논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억진가요? 예. 한번 다시 좀 다른 사건도 생각해 봅시다. 택시 강도. 여러분 택시 강도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택시 강도 나쁜 겁니다. 그 택시 아저씨들, 기사 아저씨들 정말 어렵게 돈 버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칼을 들이대갖고 그 돈을 다 뺏으면 좋은 일이 아니죠. 얼마나 불안하셔서 택시를 누가 운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택시 강도는 나쁜 거라서 체포되면 벌에 처하는데 길어야 5년 그러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일찍 내보내주고 그래서 그 택시 강도가 사실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내가 택시 강도에서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혀봐야 5년 아니냐 한번 돈이 궁한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나온 제안이 뭐냐면 택시 강도 하다가 잡히면 다 사형해버리자. 그럼 택시 강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갖고 20만 원을 택시 강도로 훔칠 수 있는데 운이 없어서 잡히면 그냥 5년 사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만 내가 한 20만 원 훔치려고 하다가 잡히면 이제 죽잖아요. 예, 영원히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면 20만 원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걸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택시 강도들이 그 택시 강도가 확 줄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택시 강도가 줄어드니까 그 택시 강도를 사형에 또는 모하면 종신형 이렇게 처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어째서 이 사회는 택시 강도를 사형에 처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무단횡단 나쁘잖아요. 무단횡단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몇만 원 이렇게 벌금 나옵니다. 그까짓 거 그러고 자꾸만 무단횡단해요. 근데 무단횡단 하다 걸리면 어떡합니까? 다 사형. 과속하다 걸린 기사는 다 사형, 자동차 운전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의 교통 질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겠습니까? 왜 이런 좋은 제도를 한승구 교수는 5분 만에 생각한 이런 좋은 제도를 이 모든 세계의 정부들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경제학의 또 법경제학의 답이 있습니다. 택시 강도를 사형에 처해서 만약에 택시 강도가 하나도 없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무단횡단을 안 하면
그 제도가 좋습니다. 근데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잠깐 정신이 헷가닥 또는 술 취해갖고 택시 강도를 했어요. 택시 강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납니다. 왜? 이제 난 잡히면 사형당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때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뭘까요? 나는 이미 잡히면 사형이니까 뭐를 걱정해야 되겠어요?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잡혀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질 때 가장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누구냐? 지금 내가 강도짓을 한 그 택시 기사 아저씨의 증언일 거예요. 왜?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얘다. 얘가 내 택시를 해서 돈을 훔쳐갔다 라고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택시를 이렇게 하고 강도짓을 해서 20만 원을 뺏었다 잡히면 5년형에 그치고, 그런데 택시 20만 원을 뺏고 택시 기사 아저씨까지 죽이면 사형에 처해졌죠. 근데 이제 그냥 20만 원만 훔쳐도 사형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증언하면 내가 잡히겠지만 이 택시기사 아저씨를 그렇다고 죽이면 내가 사형이고, 그냥 돈만 훔쳐도 도망가면 이 아저씨 증언으로 내가 잡힐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대신에 잡혀봐야 5년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2판 4판이죠. 20만 원만 훔쳐도 사형, 20만 원 훔치고 택시기사 아저씨 죽여도 사형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종의 합리적인 결론은 택시기사 아저씨를 죽여서 내가 잡힐 확률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잡혔을 때 내가 더 심한 벌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한 범죄에는 약한 죄를 가하고 강한 범죄에는 강한 형을 가하는 것이 그냥 무슨 인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약한 범죄에도 무단횡단에도 사형을 처한다 그러면 내가 무단횡단할 때 그것을 본 증인들을 내가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택시 강도를 하고 택시 기사를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택시 강도가 100건 있는데 택시 기사는 아무도 안 죽은 거와, 이게 사형제도로 해서 100건에서 10건으로 줄었는데 10건으로 줄었지만 10명의 택시 기사님들이 다 죽은 걸 비교한다면 그냥 5년형에 해서 택시 강도 100건이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경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법경제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는 몰랐고요.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99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여기 100명이 있어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요 정도 증거면 똑같은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99명은 확률이 99%예요. 이런 정도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이 100명 중에 아마도 99명은 유죄이고 1명은 무죄이죠. 100명의 강간범이 있는데, 강간범의 용의자가 있는데 이게 뭐 다 DNA하고 뭐하고 해서 똑같이 증거가 나왔어요. 99명은 분명히 강간범이에요. 1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100명을 다 감옥에 넣던지 아니면 100명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말은 100명을 다 풀어주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99명의 강간범, 살인범들을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의롭기 때문일까요? 법경제학에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골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즘 아마 이것도 설명하기 쉬워진 것 같은데요. 신종우한 폐렴으로 사람들이 환자가 한 명 다녀갔다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 안 갑니다. 의사 선생님들,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 말들 들어보면 어느 백화점에 환자가 들어갔다 나가면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는 그 백화점에 아무리 가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은
무슨 A라는 백화점에 환자가 일주일 전에 다녀갔다. 그 백화점에 아무도 안 간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자기가 공포심을 갖게 되면 그 과학적인 원리보다 훨씬 과학적, 수학적, 통계적인 것을 초과해서 엄청 과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반 사람은 되게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야, 요번에 그 김씨라는 사람이 아무 무죄인데 그 사람이 걸려갖고 지금 종신형을 살고 있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냥 밤에 저기 어두운 데 걸어가고 있는데 밤에 저기 B라는 동네를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그냥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오해해서 잡아갔대.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치사율 2%의 우한 폐렴이 환자가 있던데도 안 가는데 아니 그 동네에 밤에 갔다가 잘못하면 경찰한테 잡혀서 유죄가 된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소문 나면요. 그 B라는 마을은 바깥 사람의 발길이 끊어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행위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에 어둑해지면 아무도 밤에 안 나온다. 왜? 내가 억울하게 무죄인데 유죄로 될까 봐. 라고 하면 이 99명의 범죄자를 풀어줘서 경제가 입는 타격보다 이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이 공포심 때문에 저녁 먹고 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가게도 문 닫고 호텔도 문 닫고 모든 것이 문을 닫는다.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 훨씬 타격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집어넣는 사회가 아니다. 라고 비록 범죄자는 좀 돌아다닐 수 있으나 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는 범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억울한 사람도 가끔 감옥 갑니다. 라는 사회보다 훨씬 잘 됐기 때문에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경험의 법칙에 의해서 확립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강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